안녕하세요. 조규민이라고 합니다. 네, 카운트가 시작됐네요. 바로 시작할게요. 이건 제가 준비한 화면이 아닌데, 네. 이거 잘 보이나요? 네, 저는 이름은 조규민이고요. 소셜 필명 라미파파란 이름으로 다양한 소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저가 한 3가지 정도의 사랑하는 데서 사명, 저의 어떤 모든 삶의 의미에 해당하는 3가지 사명이 저기 조그맣게 써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라미들을 위한 우주 최고의 아빠가 되는 것이고, 2번째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입양에 관계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입양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입양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자연스럽고 또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3번째로는 입양뿐만 아니라 이제 아동복지 쪽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이제 결국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 모든 어린 아이들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다가 저의 3가지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명을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전혀 상관없는 IT 쪽 인물이고요. 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좋은 색안경이 혹시나 씌워질까봐 그런 색안경 안 쓰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공개 입양과 진짜 부모라는 내용이고, 입양을 홍보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저는 일단 제가 입양 아빠이기 때문에 공개 입양을 하고 있고, 공개 입양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입양을 하지 않은 사람과 입양을 한 사람이 결국은 나뉠 텐데, 그게 입양을 했건 뭐 아들 낳았건 딸을 낳았건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은 가족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입양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공개 입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또 이런 걸 토대로 꿈꿔가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보시는 화면은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기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거를 설립하신 해리 홀트 씨와 부인 되시는 분이고, 저 공항에 나오는 장면은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로 우리나라 8명의 전쟁고아 아이들이 해리 홀트 씨를 통해서 미국으로 국제 입양이 전 세계 최초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고요. 그분이 이제 세상 모든 아이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본인의 소명을 밝혔고, 그 소명에 맞게끔 결국 홀트 아동복지회를 설립을 해서 가정의 품을 당연히 품을 가질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 가정을 못 품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정으로 잘 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명으로 만든 기관입니다. 저기 나온 숫자는 올해 2011년도 기준으로 통계치이고요. 전체 입양 수가 2,464명이라는 거고, 점점 하락하는 추세라는 거죠. 의미 있는 하락이 되겠고, 그다음에 1,548명이 그 중에 국내 입양률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국내 입양보다 국제 입양률이 해외 입양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사실상 더 많은 비율이 63% 정도가 국내 입양을 하고 있고 점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되겠고요. 숫자에 나온 건 남녀 성비율인데요. 우리나라 입양에서는 남자가 이제 69%, 여자아이들이 69%, 그리고 반대로 나머지 69% 남자아이들이 해외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원래는 자식을 낳는다고 한다면 아들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지만, 입양을 할 때는 딸을 선호하는 성향이 매우 강한 그런 나라여서 저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는 저러한 아주 간단한 플로우로 입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입양 기간을 결국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아이를 낳은 부모가, 생부모가 입양 기관에게 아이를 이제 맡기고, 그러면 위탁모가 중간에 아이를 케어를 하다가 입양 부모가 입양을 하는, 이거 모니터 꺼졌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입양특례법이 이제 올해 8월 5일부터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단순하지 않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제 허가를 득해야지만 입양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고, 그만큼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는 사실상 그냥 정상적인 가정이면 다 입양을 할 수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조금 그런 어떤 자료나 이런 백데이터가 크게 관리되지 않았는데, 법원 허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증빙 자료가 좀 더 소위 빡세졌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정상적인 가정에게 아이가 아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또 이 책상머리에 있으신 분들이 만든 법이라서 한계점이 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뭐 다 어필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입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가슴으로 낳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표현보다는 저는 그건 입양기관이 약간 입양을 홍보하려고 좀 미화한 것 같고, 입양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를 사랑해서 입양한 게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려고 입양을 했다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남녀가 만나는 건 그 결혼이라는 거는 사랑을 해서 하는 거지만 출산이나 입양, 그러니까 아이를 만나고 부모가 되는 거는 그 아이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지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남녀 관계하고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입양이건 출산이건 같은 맥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를 바가 없이.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해서 사랑하려고 가정을 꾸리는 이유는 당연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이로서 그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게 입양의 기본 생각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입양이라는 초점이 결국에는 아이와 부모가 만나는 순간 이후부터가 이제 입양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그걸 그대로 반추해보면 출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출산도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이제 부모가 되는 거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양이냐 출산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옵션이라기보다는 아이라는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입양이 갖는 의미는 아이가 해리올 씨가 말했던 가정을 가지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아이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건 부모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였는데 그거를 입양을 통해서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입양을 했다는 얘기를 하면 공개 입양을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입양하기 전에 입양하는 사람들이 보통 저런 계기로 입양을 해요. 임신이 어렵거나 이제 아이들 다 키워가지고 조금 더 아이가 그리운데 뭐 생물학적으로 어려운 경우나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그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애들이 눈에 밟히는 경우에 이제 입양을 하는 그런 다양한 계기들이 있는데 그런 계기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뭐 공개 입양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인데 주로 저렇게 이제 대단하다, 장하다, 어려운 결정했다, 후회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일종의 축하도 하지만 결국에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 나간다는 거죠. 큰일 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아니면 걱정하거나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리액션은 아이를 낳았을 때하고 동일하게 축하한다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아이를 낳았을 때 누가 주변에서 어려운 일 했습니다. 후회할지도 모를 텐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축하한다는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아요. 속에 있는 말은 야, 너 참 못생기는 나왔다란 말 하고 싶겠지만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축하한다는 말만 하죠. 돌아가서 못생겼더라 할 수는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입양 크게 저렇게 해서 이제 공개 입양과 반공개 입양, 비밀 입양이 있는데 다 사정이 있다라는 걸 이해한다면 모든 방식은 상황에 맞게 하는 게 맞고 공개 입양의 정답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제가 떠드는 게 아니고 공개 입양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공개 입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공개 입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진실이에요. 어떤 진실이냐면 아이는 어쨌든 상실의 아픔을 겪은 아이라는 거죠. 상실의 아픔을 겪은 아이이고 부모가 낳지 않았다라는 이 두 가지의 진실이 있는데 한편으로 그러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한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아이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공개 입양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낳은 거라고 착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 두 아이가 있는데 한 명이 하람이고 한 명이 예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분유수유를 하고 있는데 분유수유가 이제 입양 아빠의 최고의 특권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저희 이제 가족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게 엄마가 없어요. 엄마는 이제 찍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원래 대부분 다 아빠가 찍고 엄마가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제가 엄마보다 더 많이 분유수유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사실상 한 살 전까지는 짐승과 동일하기 때문에 뭘 먹이는 사람, 누가 나한테 밥을 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심사죠. 분유수유를 하게 되면 아이가 아이 컨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능적으로 충성하게 되는 거죠. 충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사랑받는 아빠가 되어 있고 또 애들에게 사랑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입양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이런 공개 입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떠드는 것도 좋아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문화 콘텐츠나 예술 콘텐츠를 발굴해서 그걸로 좀 더 입양을 쉽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고 그래서 웹툰이나 노래나 소설, 영화, 뮤지컬 이런 것들을 지금 절반 정도는 준비하는 과정이고 절반은 이미 실행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웹툰 동그라미라는 걸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연재를 하고 있고요. 공식 연재는 아니고 도전 만화 연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혹시라도 기억을 해주신다면 검색해서 댓글, 별점 남겨주시면 베스트 도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연재로 가는 길은 많은 사람의 관심과 이 리액션이거든요. 보고 좋다로 끝나면 안 돼요. 절대 별점과 댓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차인표나 션 씨가 사실은 밖에 나와서 공개 입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공개 입양에 대해 사람들이 조금 이제 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말들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 이 톡소다나 이그나이트나 이런 좀 짧은 시간에 5분, 7분 안에 얘기해야 되는 곳에서 충분히 입양을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급하게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임팩트가 이렇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거는 이제 저희 하람이 예람이의 이제 그 동그라미 그 메인 컷인데 저걸 통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저만큼 컸어요. 5살, 3살이고 참고로 저희 아들은 이제 장래희망의 소방관인데 놀랍게도 저희 딸은 장래희망의 파워레인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불의 화재 현장이나 위험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하고 저희 딸은 지구를 구하고 싶어 하고 저는 저 아이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